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평가원이 오늘 실시한 9월달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신석기 시대의 신석기시 문화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주 웅장한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거나 가짜 그림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중국에 이런 박물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 조형물이 여기도 제가 빨간 줄 쳤듯이요. 옥 모양 욕기죠. 아니, 용 모양 옥기, 용 모양 옥기고요. 특히 요 문화에서 나오는 게 뭐 여신상, 원통형 토기, 바로 딱 보면은 이게 랴오강 유역의 바로 뭐 이른바 홍산문화라고도 하죠. 금방 여기 지도에서 가지역 랴오강 유역 답 찾아서 답 1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전에 이제 가끔 보면 어떤 수능에 이 용 모양 옥기가 랴오강 유역에서 발굴되는 유물 작은 그림으로는 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웅장한 조형물 그림으로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자가요. 이게 우화량이라고 한자로 쓴 것 같고 이게 아마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뉴화량 유적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용 모양 옥기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풍산문화에서 발굴되는 그 원통형 토기가 또 이 무늬가 기하학적 무늬라고들 하죠. 네, 그렇게 점검하고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돈왕군 어쩌고 하는데 결국 키워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황제가 장건을 파견하고 흉노를 몰아냈다. 바로 그럼 장건 파견하면은 한나라 무제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나라 무제하면 선지 2번 같이요. 남비엣 남호를 정복했다. 이게 남비엣을 정복한 때가 BC 111년이고요. 또 그로부터 후에 BC 108년에 또 고조선도 정복을 했습니다. 자, 선지 1번 분석행위는 그 유명한 진시황제고요. 선지 2번 준왕을 몰아내고 싶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고조선 때 위만이죠. 이때가 기원전 194년이고 그래서 이때부터를 또 위만조선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선지 4번 좌연왕과 우연왕 요거 나오면 바로 여기 자료에 나왔던 흉노의 그 뭐랄까 정치 통치 시스템이고요. 선지 5번 야마타의국 히미코에게 조공받았다. 요것도 늘 나오는 오답선지죠. 히미코 여왕인데 자 항상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친위외왕이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까? 친위외왕. 네, 이렇게 친위외왕하고 항상 키워드가 같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위는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의 자손들이 세운 위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히미코한테 조공을 받은 건 아마 조조의 손자들은 조예가 황제일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입니다. 신도, 바로 일본의 토속신앙이지 않습니까? 신도의 신을 모시는 신사인데요. 여기서 이 신사에 그 3층 목탑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일본 전통 신앙하고 불교하고 결합을 한 거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선의 그림인데요. 이 불경에 이렇게 부모의 은혜에 대한 내용, 즉 유교적인 그 덕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동아시아의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사상, 종교하고 이렇게 같이 융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살펴본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이런 문제는 고의 동아시아사 같은 문제입니다. 답 금방 찾았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요. 여기 일본에서 이 자료가 도쿠가와 이에스나, 일단 도쿠가와 하면은 에도 막부 때 또 쇼군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에도 막부를 세운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스는 알겠는데 도쿠가와 이에스나는 또 누군가 했더니 이 도쿠가와 이에스나는 4대 쇼군이라고 합니다. 네. 자, 선지 1번 보면은 고정학 연구 방법. 고정학은 또 청나라 때의 학문이었고요. 또 그다음 선지 2번 문묘가 건립된 의미자. 문묘라고 하는 건 공자를 비롯해서 유교의 성현들 모시는 사당들이니까 일단 유교의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이니까 불교와 관계가 없죠. 선지 3번 난하게 발전하는 계기 확인한다. 자, 이건 일본 나가사키의 인공섬 대지마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자료에 에도박부가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에도박부 때는 그 인공섬 대지마를 만들어서 여기 다른 서양 나라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네덜란드 상인들만 들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상인들 통해 가지고 서양의 학문, 주로 네덜란드 학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네덜란드 학문을 가리켜서 난하기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선지 5번 서아시아 역법, 뭐 이건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입니다. 수도와 향이 곳곳에 들어와 살고 있던 그들을 우리 왕조에 이르러 북쪽으로 내쫓아야 한다. 바로 여기서 북쪽으로 내쫓아야 한다. 이 말 나오니까 금방 그 5, 16거 할 때 나오는 그 일종의 북방 민족들, 뭐 흉노, 선비, 뭐 강족, 저족, 갈족,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걸로 감이 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제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서 제 지역은요, 그 뭐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라든가 또는 남북조 시대 남조 왕조의 제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지역 이름을 가리키는 건데, 자, 요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제 서쪽으로 수도 로양을 이제 그들이 함락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로양이 바로 중국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마시아 진나라, 이른바 서진이라고도 하죠. 바로
서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양이 함락당한 다음에 낭양 왕께서 창장강 아래로 미리 피하시어 건강 또는 건업이라고도 하죠. 지금의 난징입니다. 그래서 천자로 즉위하시니 겨우 우리 왕조를 보존할 수 있었다. 즉 사마시 왕조를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보존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왕조는 또 동진이 되겠고요. 여기서 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317년입니다. 물론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그 4세기 전반의 일, 바로 이렇게 5, 16구 아니면 이렇게 5호라고 하는 북방 민족이 화북 지역으로 진출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대략 한 16개 나라가 막 난립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만 알면은 또 금방 5, 16국 뭐 감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경은 선지 1번 같이 5호가 화북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거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 2번 보면은 거란이 연운 16주를 차지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거란이 연운 16주를 차지한 때가 936년이고요. 바로 이때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5대 16국의 아니 5대 19 자꾸 19가고 16국하고 헷갈리네요. 5대 10국의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그 만리장성 남쪽까지 그 거란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선지 3번 태무진이 몽골계 부족을 통합했다. 이건 바로 13세기 초니까 정답하고 한참 거리가 멀고요. 선지 4번 당과 발해가 조공 책봉각. 이것도 동진이 처음 건국한 때보다 한참 뒤 얘기고. 선지 5번 흉노가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건 바로 그 한나라 고조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한나라 고조가 이때 일단은 패배했고, 이제 나중에 가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이번에 때 봤듯이 7대 황제 무제 때 가서 그래도 이렇게 흉노를 몰아내어서 고조 때의 이런 패배를 복수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맹자를 계속 어쩌고 쭉 나오고, 결국 키워드는요, 일단 이를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가 저술한 사서집주, 여기서 끝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남성 때 주의가 되겠습니다. 즉 성리학을 집대성, 바로 이거 뭐 아주 친절하게 선지 2번이 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거의 고의 문제 같은 거네요. 네, 주의, 사서집주, 성리학, 집대성 금방 답 찾았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거의 성리학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선지 1번 강황과 교유. 이거는 이제 강황은요, 이미 11대 일본으로 납치된 조선 유학자인데, 여기서 특히 이제 강황과 교유한 일본 사람은 후지와라 세이카죠. 아마 뒤에 문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사서 오경 외운을 집필했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 또 선지 3번 백운동 사원을 건립한 사람은 바로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고요. 선지 4번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이건 불교적 얘기인데, 하여튼 선종을 개척한 사람은 중국 남조 때, 즉 6세기 전반 때 달마고요. 선지 5번 마음이 곧 원리란 심증리. 자, 이 성리학은요, 그 성증리인데, 이 성증리가 아니고 마음이 곧 원리, 심증리는 바로 양명학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심증리, 양명학을 주장한 사람은 왕수인, 다른 말로 왕양명이라고도 하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밑줄제 개혁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연표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 줄에 일본 나라현에 이시가미 유적에서 이렇게 목관이 발견됐는데, 뭐 이런 지방 행정구역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라현이라고 하는 거에서 금방 나라 시대가 아닐까, 이 나라고 낚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는 쭉 가운데 있습니다. 유력 호족 또는 권신이 정변으로 타도된 후 즉위한 외왕이 토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개혁을 추진. 그 다음에 이러한 개혁을 통해 외왕은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바로 이거 645년에 있었던 다이카 개신입니다. 즉 아직 이때는 나라 시대가 아니고 야마토 정권 시대고요. 여기서 이 가운데 유력 호족이 정변으로 타도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타도가 된 세력은 소가시라고 하는 그 귀족 가문이었고, 이제 이 사람들 타도한 사람은 또 나카노의 황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여튼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유력 호족 세력을 타도한 다음에 이렇게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적 개혁하면 바로 다이카 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카 개신이니까 이건 아직 나라 시대 전이니까요. 이 연표에 나오는 연도들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답은 다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이카 개신이 당나라식의 또 그런 율령 체제를 본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건국과 또 나라 시대 전 해서 다구간 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옆에 나와 있는 연도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왼쪽에 북위가 화북통일, 아까도 5 얘기 나왔습니다만 5, 16국으로 막 어지러웠던 화북 지역을 북위가 통일, 즉 선비족의 북위가 통일한 해는 439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가 남북조 통일, 즉 북조뿐만이 아니고 남조, 즉 한조 왕조까지 같이 다 통일한 데는 589년이고, 당나라가 건국한 데는 618년, 또 나라 시대는 710년부터고, 그리고 또 나라 시대 역시 도읍지 이름은 헤이족교고요.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는 794년부터 시작이 되고, 헤이안 시대는 또 역시 헤이안교를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거란족이 이 나라를 건국한 해는 916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문제는요, 이번 시험 세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62.5%가 나왔는데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게 교초라고 하는 게 함정에 빠지면 답을 5번으로 별 의심 없이 낚이게 되는데, 답 5번, 원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교초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원나라라고 금방 단정 지면 안 되는 게, 여기 핵심이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가 나라에 세패를 보내는 사절단에는 별도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남경에 도착했다. 남경이 원래 이곳은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평. 자, 카이평은 바로 송나라 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나라는 망하고 없습니다. 그럼 일단 송나라는 누구한테 망했겠습니까? 금나라한테 망하고, 지금 이제 송나라는 그 황족들이 창장강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남성이었고, 남성의 수도는 카이평이 아니고 이만 항저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시기는요, 일단 카이평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감을 잡아서, 아직 저 남송은 살아있고 일단 북송만 멸망했고, 그래서 그럼 북송이 멸망했으면은 창장과 북쪽은 금나라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감을 잡는데, 확정적인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이 나라 수도가 연경, 지금 베이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나라가 연경 지역, 베이징 지역에 수도를 두었을 때 베이징 이름을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원나라는 대도라고 불렀죠. 즉, 쿠빌라이 때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수도 옮겼다 할 때 대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는 같은 베이징 지역이라도 대도라고 불렀고, 금나라는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초라고 하는 거에 낚이지 말고, 일단 카이펑이라고 하니까 일단 북송이 망한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리고 또 중도가 수도 이름이었다.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 잡아가지고 선지 5번 같이 몽골 원나라로 낚이면 안 되고, 딱 금나라라고 중심 잡으면 답 금방 2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란 요 나라를 금나라가 멸망시킨 애가 1125년이고, 그 뒤이어가지고 바로 26년하고 27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송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죠. 자, 선지 1번입니다. 탕부토족이 세운 나라는 서하족. 또 선지 3번, 토번에 화병공주를 보낸 때는 바로 당나라고, 특히 당나라 당태종 때 이렇게 문성공주를 토번 송첸캄프한테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5대 19, 56국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5대 19의 분열을 수습한 나라가 바로 여기 자료에 나왔던 카이평을 수도로 삼았던 송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지금까지 교초하면은 원나라에서만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나라 또는 몽골의 키워드로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교초는 원나라, 또 교자는 송나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교초가 원나라뿐만이 아니고 금나라에서도 발행했다고 하는 거, 이거 일단 또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8번은요, 외국인에 대한 문제인데, 자, 외국인이 아니고, 그렇죠. 외국인 중에서도 서양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려 만국전도 제작했다고 했으니까 금방 명나라 말기 들어왔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 만국전도가 나와서 이 중국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역시 마테오 리치 하면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죠. 선지 3번 같이 천주시리 저술, 금방 답 찾았습니다. 네, 나머지 사람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해체 신설은요, 아까 전에도 난학 얘기 나왔습니다만, 즉 인공섬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온 네덜란드의 서양 학문.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부학 책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스기타 겐파쿠. 이 스기타 겐파쿠가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해부학 책을 번역해서 낸 것이 해체 신서고요. 선지 2번, 고사기전 편찬했다. 이것도 같은 18세기인데, 요거는 이제 에도 막부 때 국학이 발달했을 때 이제 또 대표적인 저서죠. 원래 고사기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옆에 썼듯이 나라시대 때, 즉 8세기 초반에 이렇게 고사기라고 하는 일본, 거의 신화까지 같이 포함한 역사서인데요. 이제 고사기를 일종의 해설했다고 해야 될까? 그 책이 이제 바로 18세기 때 나온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편찬한 고사기 전입니다. 네. 그 다음 선지 4번, 소현세지와 교유했다고 한 사람은 늘 나오는 것이 또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이고요. 선지 5번, 사서오경 외운. 바로 아까 제가 아까 5번에 일본 선지에서 임진왜란때 납치되었던 유학자 강황과 일본에서 교유한 사람이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고,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제 이렇게 강황으로부터 교육받아가지고 집필한 책이 사서오경 외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사이식의 일을 묻는 겁니다. 여기서 옳은 것만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년, 디귿, 일 4개 중에서 가보면은 외노가 나를 일으켜서 팔도 유린했다. 명나라가 도와줘가지고 지금 평양성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진왜란 중에서 긴 기간 중에서 일단 임진왜란 초반 여기서 제가 연도 쓰자면은 1593년 1월달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임진왜란 중에서도 초반, 즉 쭉 조선이 밀려가다가 이렇게 명나라 도움으로 평양성을 회복을 한 1593년
이럴 상황이고요. 그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귀국이 정말 화해를 바란다면 명을 섬기지 말고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형이 될 테니 귀국이 아우, 즉 조선더러 아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제 나라에 맹약을 맺자. 바로 이 나라, 바로 만주족이 세웠던 후금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하기 전에 바로 이때는 즉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묘호란을 계기로 해서 이 조선하고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신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죠. 하여튼 이민회란 초반하고 또 정묘호란 사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기억이요. 그 조선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죠. 즉 정묘호란은 인조 때니까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1623년이고요. 또 니은 보겠습니다.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할양, 즉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그런 그 남부 지역 4개도를 일본에 떼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민회란 때 그 조선하고 아니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그 강화협정을 체결할 때 바로 일본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걸 명나라가 들어줄 리가 없죠. 자, 하여튼 이 강화협정을 하게 된 시기가 이렇게 가자로 같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그 수도 한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딱 수도 근처에 벽제관까지 갔습니다만, 그 벽제관 전투에서는 조명연합군이 패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고, 일단 명나라 군대도 뭐 싸울 의사를 싸울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강화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협상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니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어렵게 낸다면 일단 기억만 가지고 기억 한 개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단독 선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두 개씩 짝지어 가지고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디귿하고 리을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이렇게 디귿, 명이 정화의 함대를 동남아시아 등지파견, 요건 15세기 전반 또 명나라 영락제 때니까 한참 전의 얘기고요. 또 선지, 그 다음 리을,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 통일, 요거는 또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임진왜란 전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둘 고르라고 그러면 기억, 니은이 확실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가 막부식이 동아시아 문화, 거의 뭐 점수 주는 문제고요. 여긴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 제도화, 바로 이거 상킹쿠타이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 막부시기는 에도 막부가 되겠고요. 대략 조선하는 조선 후기, 또 중국은 청나라 시대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판소리, 중국은 경극, 홍루몽, 다 이 홍루몽도 청나라 때 나온 소설이고요. 그 다음 선지 5번, 1번 가부키 공원. 자, 요것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존입 문화 중에 하나죠. 요거 답은 그 선지 4번 금방 답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꼭 에도막부라고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딱 선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 야, 이거 늘 나오는 에도막부 시대에 따른 그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 아닌 거 찾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은요, 일본 나라 시대 때 8세기 중반 때 바로 창건된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뭐 길게 볼 필요 없이 일단 키워드가 슈리성에 계신 우리나라 왕, 그 다음에 또 이 가 나라의 나 하면 나는 지금 오키나와의 가장 중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키나와에 있었던 나라 이름 류쿠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류쿠 왕국은 이렇게 선지 3번 같이 명나라가 해금 정책, 즉 바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무용 못하게 하니까 그런 해금 정책이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뭐 일본이라든지 뭐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위치상의 이점을 발휘해가지고 류쿠 왕국이 이렇게 중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이거 뭐 금방 가 국가가 류쿠라는 것만 알면은 답은 금방 선지 3번으로 중개무역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선지 1번 휴인장 발급해서 대외무역 통제했다. 일종의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이쪽 지역으로 나가는 무역 허가장 같은 것인데, 요거는 이제 에도막부 때 휴인장을 발급해서 특히 근데 이렇게 무역 허가 받아가지고 동남아 등지로 나갔을 때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 같은 뭐 그런 다른 크리스토교 세력하고 접촉하는 것을 에도막부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에도막부 초기에 이렇게 휴인장을 발급했다가 1635년경에 일단 휴인장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635년경 휴인장 폐지했다는 것도 같이 곁들여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견해는 꼭 에도막부가 1603년부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식으로 에도막부가 세워지기 전에 16세기 후반부터, 아니 16세기 말, 즉 1590년대부터 이렇게 휴인장 발급했다, 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뭐 정답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지, 정치 세력의 근거지 타이완 점령. 바로 청나라 강희제 때 그 일종의
정치 세력의 중심이 돼가지고 타이완에서 반청 운동했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1683년에 이렇게 반청 운동이 진압되었던 얘기고요. 또 선지 4번 물라카 점령해서 창신령 무역 전개자 역시 물라카 점령하면 지금 말레이시아 반도 쪽인데 이건 포르투갈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맥카트니 사절단의 통상 확대 요구. 자 일단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낸 나라는 영국인데 그 통상 확대 요구를 거절한 나라는 청나라죠. 18세기 후반 이때는 또 걸륭제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가 물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하카타 상인, 하카타는 지금 일본 후쿠오카 지역인데요. 하여튼 하카타 상인 가미야 주대 이것저것 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뭘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 이거 은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실버. 자, 여기 맨 끝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미 항구, 즉 이 생산이 크게 늘어서 이와미 항구에 상선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실버 은 하면 또 이와미 항구가 항상 키워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실버 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꼭 이 자료에서 정확히 은이라고 하는 걸 캐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쭉 기억력 지금만 보더라도 아 이거 금방 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은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뭡니까 둘끼리만 짝지은 거와 달리 이렇게 기억력 지금 중에서 하나만 선지로 나온 것도 있고 세 개 다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쉽습니다. 자 선지 1번 같이 1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 이용됐다. 자 바로 명나라에서 이렇게 은을 세금 납부에 내라고 한 제도 1조 편법이었고요. 그 다음 선지 이윤도 맞습니다. 자 갈레온 무역. 자 갈레온 무역 하면은 에스파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리비아 쪽에 즉 남아메리카 지역의 볼리비아에 또 포토지 광산하면 이렇게 에스파냐가 갈레온 무역을 통해 가지고 포토지 광산에서 은을 캐내서 그래서 또 필리핀을 거쳐서 마닐라 거쳐 가지고 중국으로 은이 유입되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일단 선지 3번 아니면 5번인데 자 디귿 초량 외관을 통해 조선이 수출한 주요 상품. 자 조선이 뭐 딴 나라에 특히 외관하면은 일본일 텐데 이렇게 은을 수출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선지 디귿을 빼면은 기억 니은 답 3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거는 초량외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진왜란 이후에 18세기 후반에 18세기가 아니죠. 17세기 후반에 부산 지역에 생긴 외관이 초량외관입니다. 그래서 초량외관이 이제 세워진 시기도 일단 임진왜란 후 17세기 후반이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13번 개항과 관련된 조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키워드가요. 영국 나오고 청나라 나오고 그다음에 임칙선 나오고 아편 나왔으면 끝났습니다. 바로 1차 아편전쟁 후에 체결된 난징조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난징조약의 내용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선지 2번 답 금방 나와 있습니다. 홍콩 활약 유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광저우 등 5개 항구 개항, 공항 폐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답 쉽게 찾았는데 나머지 조약들도 가지 중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지 1번 미국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이거는 러일 전쟁 끝맺으면서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또 선지 3번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 인정. 자 항상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 내용하면 꼭 프랑스가 껴 있습니다. 즉 1차 아편전쟁은 영국만 청나라하고 전쟁했던 것이고 2차 아편전쟁은 영국이 프랑스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했죠. 그래서 바로 2차 아편전쟁 끝내면서 맺은 텐진 앤드 베이징 조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교 포교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또 선지 4번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 허용. 즉 베이징의 외교관이 아니고 외국 군대 주둔을 허용한 건 바로 의화단 운동 이후에 체결되었던 1901년 신축조약이었고요. 선지 5번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 원인. 바로 이건 청일전쟁 끝맺으면서 맺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늘 나오는 거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타이완 할양뿐만 아니고 라오통반도 할양도 원래 그 조약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러시아가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삼국간섭이 이어지게 돼서 다시 일본이 그 라오통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됐다는 그런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은 사이시계 문제입니다. 자, 일본 도쿄하고 요코하마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열차가 개통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면 일본 최초의 열차, 철도 개통 1871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독립신문이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역시 나도요, 서울하고 인천 간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즉,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철도 개통된 내 얘기 나오니까 이건 189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72년부터 99년 사이 찾으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일단 선지 1번 흠정어법 대강은요 이건 청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입헌 군주제식으로 개혁해 보겠다고 만든 것이 흠정어법 대강이고 이건 1908년이니까 땡이고요. 선지 2번 중국에서 태양력이 채택됐다.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태양력이 채택된 거는 청나라가 멸망한 후 즉 신해혁명 이후에 1912년부터 태양력이 채택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애매할 수가 있고 또 선지 3번 청일 수호조교 이게 187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쿄하고 요코하마 사이에
철도 개통보다 1년 전이네요. 그 다음 선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창간된 것도 역시 딱 한 끗 차이로 1년 전, 1871년, 1년인데, 뭐 다 이런 거, 태양력 채택, 그 다음에 청일 수호 조규,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다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구간에 있는 걸로 확실한 선지가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된 거, 이거 딱 이 사이에 있는 1889년의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에 또 그 일본 제국의회가 또 개원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답은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나머지도 혹시 1870년대 가지고 딱 한두 끗 차이로 오답이 갈리는 그런 문제가 난이도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나온 김에 일단 중국에서 태양력이 채택된 거는 1912년부터, 그리고 청일 수호조규하고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은 1871년 이렇게 딱 정의하면은 일본 철도 개통 1872년하고 확실히 구별지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근대 문물의 소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갑니다. 15번은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그 가시기 전개 과정을 보니까 맨 처음 나오는 게 제국주의의 군벌을 타도하고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광저우에서 군대 출동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혁명군 총사령부가 난징을 주둔, 그 다음에 이 국민정부가 우한 이동,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바로 이건 장제스의 북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장제스의 북벌은 1926년부터 28년까지 있었는데, 이 얘기가 거의 뭐 비슷한 문제가요. 정답도 다 그때 나왔습니다. 앞전 6월 평가원 시험에 14번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문제를 제가 복습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제스의 북벌 기간, 즉 26년부터 28년 사이에 또 있었던 일이 바로 지난 6월 문제 나온 거하고 뭐 거의 같은데, 이렇게 선지 2번 같이 1차 국공합작이 붕괴 또는 결렬되었습니다. 이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게 일단 수련이 죽기 전에 거의 유언같이 남긴 거죠. 즉 국민당 공산당 같이 좀 손잡으라. 자, 그런 게 1924년부터 제1차 국공합작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북벌 기간 중인 1927년에 바로 장제스가 일종의 이른바 상하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년에 그 상하이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1차 국공합작은 붕괴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선지 3번, 도쿄에서 아주 화춘회가 결성되었다. 자, 일종의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네트워크인데, 이건 한참 전 1907년의 일이고요. 이것도 뭐 정답이 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또 선지 4번, 우창에서 신군, 즉 신식군대가 봉기, 바로 이것이 이제 신의 혁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1911년이니까 한참 전이고요. 또 선지 5번, 홍군, 바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군입니다. 홍군이 대장정 단행해서, 즉 국민당군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대장정 단행해서 한참 걸어가지고 이렇게 예난 쪽에 도달한 것이 바로 1934년부터 35년에 걸친 일이 되겠으니까 요거는 북벌보다 한참 뒤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 즉 중국에서 있었던 19세기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근대화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천황이 아니고 천왕입니다. 자, 천왕의 얘기 나오고, 역시 핵심 인물 홍수전 나왔습니다.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태평천국 운동은요, 선지 4번 같이 이용장, 여기 한 명 또 나온다면은 증국본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장 증국본 같은 이건 한인 관료층의 주도로 진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인 관료층이 일종의 민병대 같이 조직한 부대 이름을 또 향용이라고도 하죠. 답 4번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보면은 중제소용, 즉 중국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 기술만 배운다. 바로 서양 무기 따라 배우자는 양문동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입헌군주제 수립 지향, 또 선지 3번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혁 추진. 바로 이거는 이제 양문동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니까 좀 근본부터 뜯어고치자, 그런 취지에서 다 이렇게 선지 2번하고 3번은 변법장강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요. 선지 5번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 영향. 자, 얘가 이거 잘못 썼다가 지웠는데, 바로 이거 우리나라의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자, 밑줄진 정책이 발표된 이유식입니다. 자, 이건 베트남 얘기 나오는데, 일단 자료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지 약 10년. 자, 일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요, 남베트남, 북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이긴 바로 1875년 그 다음에 76년에 이렇게 그 베트남을 통일한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진 것이 바로 나라 이름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로부터 약 10년 주니까
1986년인데, 자, 그때 취한 정책하면 제가 썼듯이 도이메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자료에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곤경에 처한 경제를 구하기 위해 상품 경제,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고 하면서 새로운 경제 사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바로 이 정책, 바로 딱 여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지 딱 10년 후인 1986년에 발표되었던 도이머이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의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한국에서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는 딱 듣기만 보더라도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요건 바로 아직 정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실권을 잡고 있던 1962년대 일이니까 땡이고요. 그 다음 니은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정식으로 수교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늘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요. 일단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해서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72년이지만 정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것은 좀 약간 뒤에 79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벌써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그 지난번 평가원 6월 문제에서 그 20번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사진과 함께 바로 딱 나와서 아마 이것도 복습하신 분들은 금방 안 틀리고 답이 아닌 걸로 제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수교는 1979년이니까 이 도이머이보다 전이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디귿일밖에 없죠. 자, 일본 디귿 보면 일본에서 경제 정책에 실패, 즉 버블 경제 뭐 이런 거 붕괴했다 그런 얘기인데 실패 등으로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즉 1955년부터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1993년에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93년에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디귿 맞고요. 그다음 리을 타이완에서요 천수이벤 즉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벤이 집권해가지고 이제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때는 딱 서기 2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귿하고 리을 답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갑니다. 자, 18번 기억식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자, 이天安문 광장에서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뭐라고 쓴 거죠? 인민공화국 아마 중앙인민정부 수립 바로 이때가 이런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 국共내전에서 장개석의 국민당을 몰아내고 1949년 10월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이 바로 줄쳐져 있는 시기가 지난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49년부터 빼기 3년 해가지고 바로 46년부터 49년 사이에 바로 국민당 공산당 사이 내전, 즉 국共내전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共내전 시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같이 화달카날 전투인데, 자, 우리가 흔히 그 태평양 전쟁하면은 주로 미드웨이 해전이 주로 나왔습니다만 좀 약간 화달카날은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화달카날 전투가 언제 있었는지 정확한 시기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대략 태평양 전쟁 따라고 하는 건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선지 1번 제낄 수 있고요. 그다음 선지 2번입니다.天安문 광장. 자, 이 자료에天安문 광장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선지 2번에天安문 광장이 주어졌습니다만 여기서 키워드는天安문 광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위병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홍위병은 바로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1966년부터의 문화대혁명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리튼 조사단 소속으로 만주에 도착한 외경. 바로 이거 왜겠습니까? 바로 리튼 조사단은 국제연맹에서 파견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리튼 조사단은 국제연맹이 파견하는 것인데 왜 파견했습니까? 바로 일본이 이렇게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침략하니까 진상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 파견했고 역시 조사 결과 일본이 만주 침략한 것이라고 딱 결론 내니까 이제 여기 아까 뒤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됐다는 거 하는 것이고 선지 4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식 취재한 기자. 요건 이제 한창 유교전쟁이 한창일 때죠. 즉 49년 10월보다 뒤인 51년 9월이 되겠고요. 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선지 5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자, 이것이 이제 48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답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계속해서 기간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이 19번 문제가 아까 전에 62% 정도 차지하는 오답률이 이번 세트 오답률 1위였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오답률 56.1%였습니다. 역시 그래도 평가 문제 세트 치고는 그래도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5년 동안을 보겠습니다. 첫 줄에 어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를 폭격했다. 자, 그럼 하와이 진주만 폭격한 때가 41년 12월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쭉 가운데 보면요.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쪽에서 발표한 건데요. 우리 중국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미 지난 5년 있으니까 그러면 41년부터 41년 그 해부터 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1937년 지금 중일전쟁 이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일전쟁이 일어난 37년부터 이제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기습 공격한, 즉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41년 12월경까지 한번 그 사이 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 1번, 요 금방 답 찾을 수 있겠네요. 바로 김원봉 등이 조선의용대 창설했다. 이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거예요. 이렇게 중일전쟁 다음에, 즉 38년도에 이게 이제 의의가 적어져 중국 본토, 즉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 투쟁 부대, 이 조선의용대 일단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 발발한 지 1년 뒤에 일이 되겠습니다. 답 1번 찾았는데 이게 선지 3번이 많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 이제 마치 일본하고 전쟁하는 거니까 전쟁하는 기간이니까 중일전쟁 기간 중간에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 결성되었을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 결성된 시기는요 32년입니다. 근데 어떤 썰에 의하면 31년이라는 썰도 있고, 하여튼 일단 시기적으로는 만주사변 직후로만 그렇게 딱 체크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뭐 생소할 리가 없는 게, 바로 앞전 평가원 6월 14번 문제에 바로 디크슨제 이렇게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 결성 시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 한일 민족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주사변 이후에, 즉 31년 아니면 32년, 이것만 정확히 복습했더라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쪽도 오답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 선지 2번,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요건 이제 일명 베트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트콩이 처음 조직이 된 데는 1960년이었고요. 선지 4번, 윤봉길 의사의 이제 상하이 홍콩 공원이고, 요건 뭐 다 아는 1932년이고요. 그 다음 선지 5번,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체결된 조약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관계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1차 대전 중에 일본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 이권을 뭐 가져가는 거 포함해가지고 21가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했으니까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산둥반도 이권이 중국한테 반환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근데 역시 그때는 1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고 승전국이다 보니까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 일본이 계속 그 산둥반도 이권을 갖고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일어난 민족운동이, 여기 제가 썼듯이 오사운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사운동이 일어나면서 뭐 반군벌, 뭐 반제국주의, 뭐 그렇게 막, 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시 베이징 군벌 정부가 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혹시 어려운 시험 문제 대비해서 일단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 한둥반도 이권 같은 것이 일본이 계속 가지고 있도록 승인된 다음에 오사운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정부가 조인 거부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 정부가 조인을 거부한 후에 오사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사운동이 조인 거부보다 먼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네, 2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입니다. 친애하는 요시다 총리에게.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내는 사람은요, 연합국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땡땡땡. 세 글자니까 딱 메가더밖에 더 있겠습니까? 즉 메가더 최고사령관이 이제 일본 요시다 총리한테 어떤 서한을 보냈나 보겠습니다. 일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혼란, 무질서, 아마요 한반도에서의 6.25 사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대조적으로 일본이 평온하게 보이는 어쩌하면서 여기 키워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경찰 예비 인원을 새로 확보하고 해상 보안청 인원을 충원하자. 바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진 직후에 1950년 7월 말에 이렇게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를 창설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내용이 이제 이게 선지 5번을 배경으로 찾으면 되겠죠. 즉 이렇게 6.25 전쟁이 미국의 대일 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평화법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50년 7월 달에 경찰 예비대 창설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자유대 전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6.25 전쟁이 미국의 대일 정책에 끼친 영향. 바로 아까 전에 18번 4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일본을 주권국가로 회복시켜주는 조약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이 대일 정책을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반공의 거점 기지로 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선지 5번 답 찾았고요. 이제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워싱턴 체제의 성립 배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워싱턴 체제는요, 바로 1921년부터 22년까지 사이에 워싱턴 회의 결과 성립된 내용인데, 여기서 일단 동아시아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은 일단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열강들의 해군 군비를 축소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축소가 된 게 일본 군함을 많이 줄이자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계속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 가지고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워싱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한테 반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선지 2번 밀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직 메이지 유신 전 즉 에도 막부 때 1858년의 일이고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더 이상 뭐 심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밀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어느 항구가 개항했고 이것도 혹시 어려운 문제 대비해서 또 정리가 필요하고요. 선지 3번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한 배경, 탈퇴한 이유. 아까 전에 그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썼죠. 그 18번 3번 선지에 나왔었습니다. 바로 리튼 조사단에서 이제 일본이 만주 침략했다고 조사 결과 내놓으니까 거기 반발해서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했습니다. 또 선지 4번 일본이 위순 딸연의 조차권 확보. 바로 이거는 그 럴 전쟁의 결과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야동반도의 동쪽 끝쪽에 있는 위순하고 다른 지역 조차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달 평권 동아시아사 모의고사 문제 모두 복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